네, 여기는 포항의 작은 학교 한동대학교 중에서도 작은 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입니다. 줄여서 언정. 이 작은 집단의 슬로건은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이쪽은 이 다큐의 연출자이자 출연자입니다. 줄여서 연출연. MBTI 유형은 INTP로 쉽게 말해 게으른 천재, 인주라는 내적 관종이며 이 유형의 특징은 뭐 하나에 꽂히면 형, 근데 맑은 콘텐츠가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맑은 콘텐츠란 뭘까? 콘텐츠가 막다? 콘텐츠가 막다는 게 뭔 말이야? 밝은 콘텐츠, 내셔널 지오그래피, 오파 디스커버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으면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는 주황색. 주황색은 시리야, 사람들 좀 찾아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카메라를 여기 앞에 찍는 거 아니면 그냥 화면 녹화하려고? 이걸 어떻게 바로 뭐 들어가지? 오늘 제 집이 이렇게 다 나오네. 안 먹어야 되죠. 그게 자연스럽겠지? 괜찮지? 네네.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 진학 희망 중입니다. 97학번 언정으로는 1기죠. 주재원 교수입니다. 20학번인 김동규라고 합니다. 네, 저 고민 많이 했죠. 저는 없어요. 그 언정 슬로건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맑은 컨텐츠로 세상을 바꾸자죠? 이 맑은 콘텐츠에 대해서 좀 뽕이라고 해야 될까? 슬로건만 봐도 약간 가슴이 설렜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언정이 추구하는, 언정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슬로건일 뿐이지. 매일 고민하는 주제죠.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동이라는 것을 조금 겪고 나서 그때부터 잘하면 정말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학교에 와서는 불평불만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그냥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고 맑은이라는 단어에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맑은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워낙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했었습니다. 아, 학교 다닐 때는 나와서는 안 하셨나요? 별로 할 시간도 없고요. 아, 그렇죠. 생각이 안 나요. 아,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네, 그냥 홀랑 까먹습니다. 아, 이게 학부의 슬로건이지만 정작 그 학부 안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맑은 컨텐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직접적으로 토론하거나 배울 수 있는 장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맑다라는 것이 자체가 그렇게 용어부터 어렵게 해놓으니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제가 아플 거예요. 이거 제 선배들도 계속 도대체 맑으려는 것이 뭔지라는 건 맑은 컨텐츠라는 게 뭘까 도대체? 맑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대요, 자기는. 근데 만들고는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알지 않을까. 근데 와봤자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거 슬로건인가 그게? 지금 굉장히 맑은 콘텐츠 그게 뭐 어떻게 슬로건이야? 교수님들이 맑은 컨텐츠란 이런 거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하지만 저는 그 맑은 콘텐츠가 무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교수진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슬로건이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딸 둘에게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컨텐츠가 저한테는 맑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맑은 콘텐츠가 기독교 가는 게 맑은 콘텐츠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아무래도 맑은 콘텐츠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남이 보기에 혹은 영상에 담겨져 있는 당사자가 보기에도 다 좋은 콘텐츠가 좀 좋은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정말 그 기독교적인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할 수 있는 컨텐츠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지 않든 간에 보는 사람에게 어떤 삶의 깊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삶이 우울한 것에서 혹은 기쁨으로 바뀌거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랑 또 아니면은 그런 진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 이 맑음은 저는 한동이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동 원정이 말하는 맑은 콘텐츠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이라는 말이 좋진 않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들 수 있는 생각들이 감동적인 콘텐츠 아니면 교훈적인 콘텐츠 아니면 뭐 좀 더 나아가면 계몽적인 콘텐츠 여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뭐 선정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맑은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카존에서 맑은 콘텐츠 고민했을 때 1주 참가, 2주 참가 그때 저희 카존에서 옛날에 제가 할렐루야 제가 호산나라는 단편 영화를 가져갔어요. 호산나 굉장히 강렬한 영화죠. 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현실에 왔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현도 과하기도 했고 잔인한 장면도 많았는데 잔인해가지고 나는 이건 절대 맑은 콘텐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폭력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도 저는 맑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영상의 의미 자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요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뭐 맑은 콘텐츠 하면 뭐 폭력성이 안 나와야 되고 뭐 어떤 섹슈얼한 이런 것도 안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그냥 맑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또 때로는 고발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용해서 그 콘텐츠가 불러일으키는 결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콘텐츠로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택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맑다라는 말이. 네, 저는 그게 이제 한동대에 있었을 때 가장 맑은 컨텐츠에서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한동대 내부 안에서. 그 포항 맑은 영화제라고 있었어요. 네, 어쨌든 예전에 제가 그거 제 1회 기획할 때 약간 좀 단편적인데 약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품고 있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뭐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롭게 만드는 것, 뭐 이런 콘텐츠가 맑은 콘텐츠고, 예, 그렇게 정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맑은 콘텐츠라는 단어가 좀 이분법적인. 저는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게 맑은 콘텐츠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콘텐츠, 이거는 좋은 콘텐츠, 이거는 선한 콘텐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하기도 했고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맑고 어디까지가 탁한 건지 끝이 없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인터뷰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고 인터뷰 끝내면은 하구님께서 이거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 맑은 게 그냥 약간 한동대 친구들 뿐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좋고 선한 개념일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다가 그런 감정을 대입을 한 거고 맑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맑은을 막 이게 착하고 선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웃기고 사랑을 넘치는 감정을 갖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좀 편견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맑은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장 나는 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짓 없는 진실함을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함?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항상 선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악함의 진실함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진실함이라는 거에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 자체가 원래 모든 게 그 사람은 꾸밈으로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진실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 나는 워낙 이 포장 잘하기로 포장하는 내 모습을 포장하는 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습관이 돼 있고 내가 아예 그냥 그거에 그냥 매몰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너무 당신 포장돼 있으니까 좀 진실하게 해주세요. 이건 또 더 오히려 그게 더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콘텐츠의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뉴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보 전달이잖아요. 네. 저는 그 콘텐츠의 그러니까 임무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콘텐츠의 약간 본질, 네. 그 콘텐츠가 지향해야 될 그 목적 있잖아요. 네. 그거의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면은 맑은 콘텐츠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정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것의 선과 악을 우리가 따로 구분하진 않고 그냥 뭐랄까 불순물이 없는 것들이면은 맑은 콘텐츠로 일단은 규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어쨌든 규정에 따르면은 어쨌든 본인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콘텐츠가 맑은 콘텐츠인 건데 네. 그런 맑은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세상을 좋게 바꿀 수는 없고 나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사용하는 본인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맑은 시네마라는 그 이름을 들었다가 저를 딱 만나면 더 좋아해. 아 역시 또 보니까 정말 맑은 시네마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재밌는 슬로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슬픈 음악이 들어옵니다. 연출에겐 좋지 않은 징후네요. 아무래도 단편 다큐가 30분 이내인 줄 몰랐나 봅니다. 만난 인터뷰가 너무 많아요. 저런 분량을 60초씩도 못 드린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는 멘탈이 부서졌네요. 하지만 멘탈을 잡아야겠죠. 아직 한마디도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요. 나중에 장편을 따로 만들든 말든 우선 당장은 단편 마무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후디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상담자거든요. 그 사람 인생에 천천히 다가가고 들어가서 나포가 형성된 다음에 이 사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윤가은, 네네. 우리 집 만든 윤가은 감독이 네.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콩나물을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로 끝날 때 되게 무기력하거든요. 그 영화는 실제로 그 영화의 수익으로 난민기구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버나움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하민호 선생이랑 거의 밤새워서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장이모 감독의 책상 서랍속의 동화. 그 다음에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다른 형제의 로제타라는 캐릭터의 진실함, 삶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의지, 에너지. 프랑스 영화 보면은 자전거를 탄 소년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식 채널 2라 BY의 음악. ASMR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어떤 사람들이 힘들 때 그거 보고서 좀 힐링 하잖아요. 사랑이란 다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뭔가 바라는 거 없이. 근데 되게 모두가 힘들 때도 많지만 되게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저는 시리얼이라는 그 유튜브 그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포항에 불빛축제할 때 자원봉사자에 한 1200명 정도 저희가 쓰거든요. 그러면 1200명 중에서 제일 끝에 가 계신 분이 어디 계시냐면 톨게이트에 가 계세요. 그분은 불빛축제를 보지도 못해요. 그냥 저 사람들이 잘하겠지 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그 톨게이트에서 사람들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맑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는 컨텐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면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맑은 내용물을 만든다고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 저는 가장 큰 게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컨텐츠보다 맑음에만 지나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맑은의 방향이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리얼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불평등과 연대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제가 이때까지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깨달은 바로는 연대만이 불평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의 예술은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술은 너무 비장하고 너무 그럴싸해야 하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그럴싸한 거 만들어야 되는 압박이 너무 크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1, 2학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배우는 과정이고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좀 명확한 것 같고 저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내 작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하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시작하는 거. 확실한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나의 카메라는 그 아름다운 그림, 이미지를 포착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진실한 순간을 포착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그 순간을 포착하려면 일단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조급함을 일단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찍을 것을 각오해야 되고 혹은 많이 훈련할 것을 각오해야 되겠죠. 인간으로서 막 금길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좀 이것들을 좀 많이 못 본 친구들이 많아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색깔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내 색깔이 아니거든요. 내 색깔이 아니라서 기독교의 색깔로 맞출 필요도 없거든요. 꼭 기독교 붙어야만 맑은 건가? 왜 예수 얘기해야만 옳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영화 감독, 촬영 감독 하셔도 그렇게 안 찍으실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가려야 하는 멀리해야 하는 세상의 어느 한 가닥이 있다면 그거는 나는 오히려 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피하다 보면 결국은 나만 남게 되어서 오히려 더 고립되고 그냥 너무 맑은 컨텐츠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예찬 학생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컨텐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거든요. 그게 맑든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게 마음에 있는 걸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비슷하다면 저는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근데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걸 저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도 그런 게 많고 내 밖에도 그런 게 참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으려면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 혼자 갈 자신이 없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동료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의 언론정보문화학부의 슬로건을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자로 지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서로가 생각하는 맑은 콘텐츠가 다르겠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함께 하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맑은 콘텐츠. 이 애매하고 모호한 말에 누군가는 가슴이 뛰고 누군가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누군가는 멋쩍은 듯 웃었고 누군가는 생각에 잠겼다. 그 반응들만큼이나 각자가 내놓은 해석도 그 색깔이 참 다양했다. 맑은 콘텐츠라는 산이 있고 내가 그 산을 등반 중이라면 이제 중턱쯤, 아니 그마저도 못 왔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나는 이 산을 더 올라가 보려고 한다.